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기출문제로 2번 출제되었는데 기본적인 것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줄만 쳐놓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적성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 적성평가에 대한 생략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초조사에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환경성 검토를 적어 놓으시는데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 기초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근 5년 내 토제 실시한 경우는 토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도지사 협의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 심의 거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절차는 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이지 수립 시에 필요한 절차 아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답을 4번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2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정비에 관한 조문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옳게 연결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빈칸은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생략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제 실시한 경우는 토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자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도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종합계획이며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국토계획법의 도시군은 뭐다? 특광시군이죠. 그러면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면 관할구역의 특광시군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지 남의 지역에 가서 기본계획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협의를 하면 인접한 특광시군에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출제되었던 지문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에 해당되는 행정계획입니다. 가끔 꿈 없이 사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전국에 200여 개
도시군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걸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11년 전만 하더라도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는데,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11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장 승인받지 않고 특광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꿈은 남이 결정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특광시군만 수립하고 국도가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내 꿈은 내가 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예외 없이 특광시군만 수립권자이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 청취로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는 도의사에게 승인 신청하고 특광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기 위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기초조사 등은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가능하다 판단하면 수립하는 것인데, 조사 측량 도중에 문화재가 발견되게 되면 그것 밀어버리고 도로 설치하거나 뭔가 행정계획 수립할 수 없죠. 주민이 100% 원하지 않다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지자체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해당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수립 시에 필요한 이 세 개 절차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승인 시에 협의 심의는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산을 밀어버리고 농경지 밀어버리고 만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의 주인 또는 농지의 주인인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농림청장의 협의 얻은 때에만 해당 도로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협의는 농지를 없애면서까지 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협의하는 것이고요. 규모가 적정한지 알아보기 위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인구 10,000명이 거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30만 제곱미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명 생활하고자 하는데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90%는 텅텅 비어 있죠. 이것 예산 낭비일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정한지 심의를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 수립하게 되는데, 특별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지사 승인한 때는 국장 포함하여 협의할 필요 없고요.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국장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종전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였다가 법을 개정하여 지금은 협의관청으로 변경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하게 되는데, 7월 달에 개정될 국토계획법에 따라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 중에 타당성 검토는 총 6군데 나타납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때,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때, 이 세 가지 경우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는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2개, 국장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방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계획, 이 2가지의 정비법에 따른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6개의 법령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행정계획은 총 몇 개 있다? 6개 존재한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인데, 예외적으로 협의 거치면 인접한 특광시군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립권자, 승인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지만,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국장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관청이지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남에 해당되는 국토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자 아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토지와 관계된 사항으로 최근 5년 내에 토지 실시했다면 토지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보십니다. 이제 제4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설치하는 경우, 니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기억 니은 묶어놓습니다. 이 2가지의 경우는 적성평가를,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여기 디귿은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지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공통된 생략 사유인 디귿 하나입니다.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제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우리 문제 풀어나가면서 6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각각 살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저 위반이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의 투입과 같은 의미이고 결정이 승인과 같은 의미가 되게 됩니다.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을 제정했을 때 법을 제정하신 분들은 아주 친절하게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 중에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은 수립,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정해놨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위반 결정 제도를 거쳐 만들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위반이란 말과 결정이란 말은 같은 의미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위반권자, 결정권자에 대해서는 관련 문제에서 천천히 보시는데,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처럼 조사, 측량을 시작합니다. 토지계획에 대해서는 측량을 필수 사안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공법상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입니다. 공청회건 공람이건 모두 14일이라고 하는 공통된 기간을 채택하고 있고, 여기 공람 절차는 공고, 열람의 주말이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면 이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 가능한지 알아보면 6가지 사항 중에 하나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 이를 결정 신청하게 됩니다. 결정권자는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시에는 학교나 도로 만드는 것으로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었을 때 보상에 관한 문제와 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사 비용 조달에 관한 재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행 때만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 과정에 특정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가능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절차 생략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절차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중에 또는 위반한 사항 중에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거나 국방상 기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 생략 중에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경미하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절차 생략하는 것으로서 국방상, 국가기밀 안전상 필요하면 절차 생략할 수 있고, 경미한 사유가 인정되면 절차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 최근 개정했는데 개정 이후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 해설도 존재하지만 기본서 내용 살피시면서 저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타12 나도 해란 말을 기억해 주십니다. 야구 보다 보면 대타 나오는 경우 있죠. 그리고 등번호는 12번이고 이름은 나도 해입니다. 첫 번째 대는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 공통된 생략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타의 타는 타법입니다. 국토계획법과 타법 비교하게 되면 타법은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타법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되거나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된 경우라면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에 있는 것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비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면 작은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개발 안 하고 현 상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도, 해, 나는 나대지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의 면적이 2% 미만이라면 98% 이상은 건축물, 건축한 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측량 자료가 넘치기 때문에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해, 도는 도심지입니다. 도심지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다양한 건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측량 자료가 넘칩니다. 따로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도, 해, 해는 해제를 말하는데 설치하기로 결정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20년간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하고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만든다는 이야기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타 10이 나도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 공통된 생략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적성평가는 개발할지 비개발할지 잘 몰랐을 때 적성평가하는 것인데 기업,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설치하는 경우 기반설 설치,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죠. 개발이 결정되었다면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발사업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토지 적성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이후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기초조사 등의 생략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줄쳐놓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 기득권을 보호받아 하등 공사는 그냥 공사 계속할 수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의 시업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시업을 보시게 되면
1, 2, 3, 4 숫자를 생각해 보면 3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4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3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획부터 시가조정구역 가로해 놓습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안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치하고자 하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을 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지사가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특광시군에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남이 개발한다? 직접 개발해야 된다. 직접. 그래서 입안권자 중에 특광이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대신 결정하는데 저 도에 속한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있다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입안한 사항은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지도이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최근 법을 개정하여 지방 분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6가지 사항 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고요.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해양수원 장관인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사안이 있다면 6가지 전부에 대한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지도지사입니다. 대도시장 아니죠. 지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의 결정권자이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 정도를 각각 살피시면 2번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 해결되십니다. 3개. 국장이 직접 위반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권자이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2번 옳은 지문이죠.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 받은 입안 제한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없다란 말이 나오게 되면 19은 틀린 질문이다. 그렇게 해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올 7월 달에 개정이 확정되게 되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5개로 개정되게 됩니다. 기지 산대입,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행정청 아닌 자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 제한과 관련된 제한 대상은 기지 산대입 총 5가지고 이게 입안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사항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해양수산 장관이 결정해야 되죠.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 빠져야 되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2번은 종합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게 될 겁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변경,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예외적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 되는 것 딱 3개입니다. 직접 위반한 것과 개발 제한 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할 수 있죠. 3번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 건축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두고 있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줄쳐 놓습니다.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 취지는 옳은데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 업무는 국토관리와 교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소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있는 때에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 업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없이 심의 절차 생략하는 것은 잘못된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항상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고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절차 생략 가능하다.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거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입안권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결정권자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지구이사 대도시장.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장, 해양수산 장관.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문제 다루시면서 정리하시고요.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고 기득권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공사, 착수한 공사 계속 할 수 있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번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